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 이런 내용이었었어요.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그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둔다면 1번 공식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2번 공식 알파 베타는 a분의 c, 3번 공식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 이건 안 배웠나요? 여기까지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군요. 네. 위에 있는 거를 한글로 표현하면 두 근의 합이죠. 아래에 있는 거는 두 근의 곱입니다. 맨 밑에 있는 거는 두 근의 차예요. 보통 수학적으로 차라는 거는 큰 값에서 보통 작은 값을 뺄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알파와 베타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놓은 이유는 누가 더 큰지를 모르니까 일단 뺀 다음에 절대값 씌워서 두 근의 차이를 보겠다는 거죠. 근데 위에 있는 두 개는 공식을 잘 배웠는데 아래에 있는 거는 아마 따로 배운 적이 없을 수 있어요. 책에도 잘 안 나오고 선생님들도 거의 설명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공식을 두 개가 아니고 세 개를 외우도록 합니다. 공식을 많이 외우는 게 중요하거나 그게 뭐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 그 이유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1학년 정도까지는 사실 뭐 이 두 개 공식만 잘하고 3번은 유도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라든지 수능 관련된 문제를 풀다 보면 이 공식을 또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어떤 내용에서는 문제를 빨리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복잡하게 식을 전개를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자주 쓰는 공식이라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공식이 뭐 그렇게 엄청 복잡하지도 않기 때문에 두 근의 차를 구하는 공식은 분모와 똑같이 절대값이 붙어요. 아까 말한 대로 차는 양수값만 주어지기 때문에 절대값 A, 2차항 계수의 절대값을 붙인 거 분의 분자는 벌써 많이 보던 게 나옵니다. 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근해 공식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했던 그 부분 있죠. 그 루트가 그대로 다시 들어가요. 네, 판별식이죠. 선생님 근데 혹시 판별식이니까 혹시 x 앞에 있는 게 더 짝수이면 이거 짝수의 판별식 써도 됩니까? 아니요. 얘는 있는 그대로만 딱 쓰셔야 돼요. 요 숫자 그대로. 그러면 두 근의 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어디서 출현한 거냐면 오늘 우리가 뭐 수업이 엄청 뭐 급하게 빠르게 정리해야 될 건 아니니까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 잠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랑 알파 플러스 베타는 서로 같지 않죠. 같게 만들려면 양변을 제곱하고 뒤에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라는 곱셈 공식 변형이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저걸 집어넣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의 제곱,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여기다가 4 알파 베타, 마이너스 4를 저기다 곱하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4c 이렇게 돼요. 여기 이제 통분이 필요한 거죠. 여기다 a를 곱하고 여기다가 a를 곱합니다. 그 둘을 통분했더니 a제곱부로 통분되고 분자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아닌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만 구하기 때문에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두 근의 차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생략하시고요. 분모에 있는 a제곱은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a가 될 텐데 이 a가 양수이면 그냥 나오겠지만 a가 음수이면 마이너스 붙여 나올 테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똑같이 절대값 씌우시면 됩니다. 차이는 양수만 나와야 되니까 분의 루트. 근데 얘는 이제 바깥으로 못 빠져나오니까 그냥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근의 차를 구하는 공식이 출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식을 3개 외운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말한 대로 만약 이 공식을 못 돌리면 요거 쓰시면 됩니다. 이게 유도 공식이니까요. 이만큼을 이용해서 나중에 제곱 넘겨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모르시면.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두 근의 차를 구하시오. 공식이 뭐라고 그랬죠?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16 마이너스 4 곱하기 ac 8k 그게 루트 2랑 같다. 양변에 2를 곱하면 루트 16 마이너스 8k의 값이 2 루트 2. 양변을 제곱해야 되겠죠? 그럼 16 마이너스 8k만 나오고 얘는 제곱하게 되면 8이 됩니다. 8k 값 8 뭔 소리야? 발음이 이 모양이야. 8k 값이 8이므로 따라서 k 값은 1이 됩니다. 라는 거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은 0. 이 방정식의 두 개 근이 x가 알파, x가 베타일 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저 위에 있는 조건을 보고 이 2차 방정식을 만드시오. 그러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됩니다. 쓰고 나서 보니까 어떤 느낌이죠? 이제 개수를 거꾸로 쓴 거죠. a, b, c 순으로 이제 차수가 이렇게 뒤로 내려가는데 얘는 반대로 차수가 올라가는 형태, 반대로 올라가는 형태로 c에서부터 a 쪽으로 이렇게 차수가 거꾸로 배열되어 있는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뭐 이것도 내용은 단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이죠. 주어져 있는 방정식은 예를 들어 두 개 근 중에 알파를 근으로 갖죠. 알파를 한번 대입해 봤어요. 그럼 A알파의 제곱 플러스 B알파 플러스 C는 0이 되고 양변을 알파 제곱으로 나눠 봅니다. 그럼 알파 제곱 나누면 얘는 A가 되고 얘는 알파분의 B가 남고 이렇게 쓸게요. B 곱하기 알파분의 1이 남고 플러스 얘는 C 곱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이 남겠죠. 알파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얘는 나누나 마나 0일 겁니다. 됐니? 그럼 쓰고 나서 이걸 차수별로 써보다 보니까 C 곱하기 알파 분의 1의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알파 분의 1 플러스 A는 0 이렇게 되고 이 방정식은 위에 있는 이 방정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라는 방정식에 x에 뭘 대입한 것 같죠? 알파분의 1을 대입하면 정확히 이 식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알파분의 1을 가졌을 때 이러한 모양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얘기했던 이 과정으로 통해서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가질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을 근으로 갖는 2차식을 작성하시고 그러면 개수를 거꾸로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것도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이거는 2차뿐 아니라 3차 방정식에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네,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뭐 이런 케이스 있잖아요. 연습 문제를 풀 때 혹시라도 학교 시험에 뭐 학교 시험 문제에 뭐 이런 게 나왔어요. 뭐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에 두 개 근을 x를 알파, x를 베타로 뒀을 때 인수분해 안 되거든요.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이 복잡하겠죠. 근데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현재 이제 친구들은 이렇게 하겠죠. a 가로 x제곱 마이너스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x 플러스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은 0 이렇게 될 것이야. 그렇죠? 그 양변을 a로 나눠내니까 a는 이렇게 생략해도 됩니다. 어차피 2차항계에서 a는 0이 아닐 테니까. 그럼 얘를 계산하다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통분이 필요하죠.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1. 그래서 위에서 뭘 계산해야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 3분의 1 알파 베타의 값 3분의 2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2분의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분의 1은 0.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정리하다 보니 여기 분모에 3 곱해주고 이쪽 분자에 3 곱해주고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3 곱해주고 여기 3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분수식만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x제곱 여기 뭐가 남나요? 마이너스 2분의 1x 여기는 플러스 2분의 1은 0 이렇게 되나? 죄송해요. 2분의 3이죠. 네, 이렇게 되나요? 그 양변에 1을 곱합니다.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곱한 거죠. 네, 플러스 3은 0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학교 시험에 이런 문제 출제되면 이제 친구들은 이렇게 풀 거라는 얘기죠. 소실이 배운 대로 두근의 합 이게 두근을 갖는 거니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2차 반드시 작성하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올 것이고 이런 모양에서 이제 저값을 구하기 위해서 알파 베타를 위에 있는 근과 계수 관계를 통해서 답을 구한 다음에 대입을 해서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근이 알파 베타인데 역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식을 하는구나. 거꾸로 쓰면 돼. 2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 한 줄로 정리되는 것을 굳이 이렇게 주구장창 쓰다 보면 그러니까 이 풀이가 나쁘다는 건 아니겠죠. 이 풀이는 굉장히 좋은 풀이입니다. 정석적으로 배운 내용을 이용하는 거니까. 다만 이제 학교 시험에서 풀 때는 이렇게 풀다 보면 좀 부득이하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험은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잘 극복하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혹시 하나 걷어 걸리게 되면 굉장히 우리는 유쾌해지죠. 시험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남들 막 몇 분 풀 때 난 이걸 단박에 5초 만에 풀었기 때문에 객관식이면 그냥 보기만 보고 이게 답인데? 라고 고르면 되니까 상당히 많은 남들이 이제 한 문제 더 풀 시간을 나는 이제 벌써 벌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험에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풀이들을 좀 익혀두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 대신에 너무 뭐 나오자마자 그냥 무조건 이런 거보다는 한동안 이 개념이 완벽히 숙지가 될 때까지는 연습은 이걸로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다 나중에 이제 다 연습해 놓고 나서 답이 맞나? 라고 확인할 때는 이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여기 뭐 질문이 없으시다길래 여기 역수의 근이 잠깐 근데 똑같은 모양 아니에요. 이건 역수의 근을 갖는 게 아니고 이제 개수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앞에 문제 지금 설명한 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 모양을 보니까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말씀드려봤고요.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문제 중에 질문 있을까요? 일단 저 먼저 질문을 될까요? 네, 하십시오. 저 139번을 질문을 139. 네. 만만치 않아 보이죠? 일단 말이 헷갈립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절대값의 비가 2대1이 되도록 하는 상수 m의 값을 구하시오. 두근의 비가 그럼 알파와 베타의 비율이 2대1 이렇다는 거잖아.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 알파 베타의 비율이 2대1이 아니고 알파의 절대값과 베타의 절대값이 2대1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알파의 절대값은 2 곱하기 베타의 절대값과 같다라는 식이 나온다는 거죠. 이건 쓰지 마세요. 우리 이걸 안 풀 거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풀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개념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절대값 A는 절대값 B랑 같습니다. 라고 해서 양쪽에 절대값이 있는 이런 방정식을 풀 때는 풀이법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랑 같습니다. 양쪽에 절대값 붙여내고 두 군데 중에 아무 데나 한 군데다가 이건 숫자뿐 아니고 식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관계식, X가 들어있는 관계식에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풀이가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2베타 뭐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경우를 두 개로 나누고 풀어야 돼요. 알파가 2베타일 때 그럼 나누냐고는 이제 베타일 테고 알파가 마이너스 2베타일 때 이렇게 나누어서 두 개의 문제를 제각각 따로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접근이 나쁘진 않았지만 시간이 또 많이 걸린다는 것. 혹시 편법이 아니고 배운 내용, 개념을 이용해서 풀 때 이거보다 좀 더 단순히 풀 수 있는 풀이가 없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순간 뇌리를 스치는 이런 내용. 가만히 있어봐라. 두 근의
곱을 계산하다 보니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8이네. 근거하고 계수 관계를 쓴 거죠. 근데 두 근의 곱이 결론은 음수가 됐다는 얘기는 따라서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를 알아내신 겁니다. 그럼 아까 두 가지 풀이 중에 하나는 이제 버리는 거죠. 아, 그러네. 그러니까 한 근을 만약 내가 알파라 두게 되면 나머지 한 근은 거기에 두 배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2알파로 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두 근의 부호가 달라야 돼요. 알파가 양수면 얘가 음수가 되는 거고, 알파가 음수이면 뒤에는 마이너스 2알파가 양수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제 근거와 계수 관계를 쓰시면 돼요. 네, 어려운 건 없습니다.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2알파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m 플러스 5랑 같고, 두 근의 곱 마이너스 2알파의 제곱은 a분의 c 마이너스 18과 같다. 따라서 알파 제곱이 9가 됨에 따라 알파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오죠. 네. 괜찮습니까? 그럼 따라서 지금 실수 이렇게 되게 되는 실수 m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첫 번째 알파가 3이었다고 칩시다. 알파가 3일 때 그럼 m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3 대입하라는 얘기죠. 저기다 3 대입하면 3 더하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m 플러스 5 따라서 m의 값은 8 이렇게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알파가 마이너스 3이라면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좌변이 3이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m 플러스 5가 됨에 따라서 m의 값은 2 이렇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답은 이렇게 두 개겠죠. 그럼 m의 지금 실수 m이라고 그랬지 뭐 m에 대한 크기나 부호를 정의한 게 없고, 알파 값이 3이어도 3이면 얘가 마이너스 6 그렇죠? 그럼 두 근의 비례는 절대값의 비례는 2대 1이 되겠죠. 큰 근이 2, 작은 근이 절대값이 큰 쪽이 2, 작은 쪽이 1로 오면 되는 거니까. 근데 알파 값이 마이너스 3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면 얘가 6이 되는 거니까요. 절대값 b는 똑같이 2대 1이 됩니다. 이 답이 두 개였기 때문에 m의 값도 상황에 따라 두 개가 출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와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할 때 2차 방정식의 두 근, 그러니까 위에 있는 2차 방정식 두 근은 알파 베타고 아래에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이렇답니다.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에요. 자, 이랬을 때 다음의 값을 구하시오. 배운 대로 먼저 해봅시다. 첫 번째는 저 위에서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b 이렇게 처리될 테고, 밑에서는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되죠. 걔는 여기서는 마이너스 a분의 b b랑 같아지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게 두 근의 곱이죠. 걔는 a분의 c a랑 같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연립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어차피 지금 우리는 AB를 알파 베타를 뭐 AB도 구해야 되고 알파 베타도 구해야 되니까 네, 일단 AB를 구해 봅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여기다 마이너스 A를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 A가 넘어가면서 A 플러스 B는 2라는 관계식이 나오며, 이쪽도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 대신에 B를 대입하고 알파 플러스 베타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해서 넘어가면 2A 마이너스 B는 1 이런 식이 나오겠죠. 됐을까요? 위에서 아래를 더해 봅시다. 그럼 3A는 3, A 값은 1, B 값은 그럼 A값 1, B값 1을 저기다 집어넣었죠? A값 1, B값 1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저 위에 있는 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이 뭐가 된 거죠? 알파와 베타라고 써져 있네요. 자, 그리고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잘 넘어온 것 같은데 뜬금없이 이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우 야 근데 알파 내제곱 플러스 베타 내제곱 구하려면 가만히 있어봐라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게 막 떠오르죠? 이렇게 해야 되나?
근거 계수형, 아니, 또 곱셈공식의 변형. 이거 제곱하면 4제곱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 뭐 붙어야 되냐면, 플러스 다음에는 마이너스 붙고, 2 내려오고, 앞뒤양 곱해주고, 이렇게. 그럼 또 다시 얘를 또 변형,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여기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의 제곱.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들 아까 여기 정리했던 요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은 네, 마이너스 1이 될 테고 알파 베타는 1이 될 테니까 얘를 이렇게 쭉 하고 집어넣어도 됩니다. 집어넣어도 돼요. 근데 풀다 보니까 중간에 선생님이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이 풀이도 나쁘진 않아. 좋은 풀이야. 다른 풀이가 있네요. 이렇게 수학 그래서 재밌죠? 보다 보면 남들이 못 본 걸 내가 봤을 때 약간 그런 희열감, 우월감. 이 자식들, 니넨 나한테 안 돼, 뭐 이런 느낌. 뭐가 보였냐면 얘가 좀 차수가 높고요. 얘를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양변에 내가 만약 x-1을 곱할 수 있다면 좌변은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우변은 0. 좌변 정리하면 x세제곱은 1. 근데 이 x세제곱의 근 중에 하나가 알파가 있잖아요. 그럼 알파의 세제곱이 1. 따라서 베타의 세제곱도 1이므로 알파 4제곱 플러스 베타 4제곱은 알파 세제곱에 알파를 곱한 거고 베타 세제곱에 베타를 곱한 거니 이건 알파 플러스 베타네요. 정답은 마이너스. 이게 더 쉽네요. 지금 이해되니? 어디서 이해한대요? 이 부분? 마지막?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이걸 구하는 거잖아. 알파 4제곱 플러스 베타 4제곱. 그럼 알파 4제곱은 이렇게 볼 수 있죠. 베타 4제곱 이렇게 볼 수 있지? 근데 왜 이렇게 썼냐면 우리가 알파 세제곱과 베타 세제곱 값을 알기 때문에요. 1이니까. 그래도 곱하기 1을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남은 건 알파 플러스 베타.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여기 있었거든요. 여기. 정답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 풀이도 괜찮아요. 이 풀이는 이제 우리가 배운 거를 잘 이용해서 푸는 거고, 이것도 우리가 배운 걸 이용하는 거죠. 근데 이쪽은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했고, 쟤는 3차식에 대한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한 거라, 둘 다 네, 배운 걸 잘 이용했는데, 밑에 있는 식이, 만약 이해만 빨리 했다면, 풀이는 밑에 있는 식이 좀 더 편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아까 뭐였죠? AB가 어디 있었어요? 네, 여기. AB가 딱 1이 나오면 따라서,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 방정식의 근이, 이게 아니고요. 위쪽에 지워졌네요. 요 위에 AB 대신에 집어넣었더니 그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 우연의 일치로, 사실은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되겠죠. 출제자는 유도한 거, 그거를 노린 걸 수도 있겠지만 상황상 매번 AB가 1이 나온다고 또 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AB가 1이 됨에 따라 아주 보기 좋게 지금 식이 이렇게 정리돼서 알파 세제곱과 베타 세제곱 값을 저절로 구해져서, 이걸 좀 단순하게 구했지만 만약에 AB가 1이 아니었다고 친다면 이걸 못 쓰게 되는 거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A가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여기 이제 마이너스 1이 된 거겠죠? 그럼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해야 돼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게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붙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돼서 얘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앞에 이제 뭐가 붙어요? 이렇게 붙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니까 다 이렇게 쓸 수는 있는데, 포인트가 뭐냐면 어쨌든 A나 B가 이런 조합이나 A가 1이나 아니면 마이너스 1, B가 1, 이 조합이 아니면 사실 이 조건은 못 쓰는 거죠. 못 쓰기 때문에 이 풀이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 풀이도 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요, 네. 다음 페이지. 실력음이네요. 이건 다 해봐야 될까요? 네, 141번에 1번. 자, 주어져 있는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실수 K값을 구하시오. 두 근이 모두 음수인 조건이 뭐였죠? 일단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그 두 근이 서로 다르단 말이 없으므로 경우를 붙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뭐였냐면 두 근이 모두 음수여도 그게 실근이 되기 위한 조건이었죠. 허근이어도 합곱이 뭐 음이나 양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근 조건을 잡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음수이니까 합은 음수, 곱은 양수 요 세 개를 모두 만족했을 때 두 근이 모두 음수인 실근이 나타난다가 되겠죠. 그럼 판별식부터 이게 짝수네요. 그러면 그냥 D 말고 4분의 D를 씁시다. 반 2가 없어졌어요. 근데 제곱하면 음수는 어차피 없어지니까 앞에 있는 K-2만 제곱하면 되죠. 반의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C 1은 A는 1이고 여기가 C인데 C의 음수를 분배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8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좀 더 정리해 볼까요? 옆으로 좀 가볼게요. 이렇게 좀 더 가서 얘를 좀 더 정리하게 되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랑 얘랑 지워지고 왜 알파가 나오죠? 넌 뭐니? 네, K죠. 그래서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음에 따라 왜 이래? 오늘 좀 나사 빠졌는데? 네, 이렇게 됨에 따라 양변을 넘겨서 마이너스 4로 나누게 되면 K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1번 조건의 답이었고요. 2번 조건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없어지고 2K 마이너스 4 걔가 0보다 작다. 넘어가서 양변 2로 나누면 K는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 A분의 C 8은 0보다 크다. 이거 뭐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그냥 확인만 하고 8은 당연히 0보다 크지. 여기서는 K의 조건이 안 나오는구나. 당연한 조건이 나타나니까 얘네 둘을 연립하시면 됩니다. 그럼 K는 2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을 색칠하고 걔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2는 색칠하지 않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겹치는 범위는 여기. 그게 K값의 범위가 된다. 괜찮으실까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로 뒀을 때 1번은 조금 귀찮지만 하면 될 듯 한데요. 아닌가요? 네, 근데 2번이 좀 불편하죠. 네, 2번을 해봅시다. 알파 베타 근이라는데 이거를 구하래. 어우,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자, 이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푸셔도 되는데요. 원래는 뭐냐면 이거는 쓰지 마시고 원래는 이 문제를 이렇게 일반적으로 풀어요. 이 공식을 떠오르는 겁니다. 루트 x 플러스 루트 y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루트 x와 루트 y를 알고 있는 게 아니고 x 더하기 y나 xy를 알고 있을 때는 이렇게 제곱시키는 거예요. 그럼 x 플러스 2 루트 xy 플러스 y 이렇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값을 구하고 나서 나중에 뭐 하면 돼요? 제곱 넘기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가지고 넘어가면 됩니다. 뭐 그런 느낌으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좌변이 이렇게 제곱됐다고 치는 거죠. 그럼 얘는 a제곱 플러스 1 플러스 b 웬 a? 오늘 나사 빠졌어. 베타 제곱 플러스 1 쓰고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루트 알파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1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2 루트 이걸 또 분배하는 거죠.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1 한 다음에 또 얘를 이제 곱셈없이 변형. 뭐 이런 데 이제 숫자를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하신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요? 루트를 씌워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 이런 방식이에요. 근데 조금 문제가 보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아. 좀 어차피 이 형태를 따라는 가야 되는데 안에 있는 식을 좀 더 간단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간단히 할 수 있냐면 이 방정식의 두 개 근이 알파가 베타니까 알파는 대입이 가능하죠.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1은 0이 되고 따라서 알파 제곱 플러스 1의 값이 4알파가 됩니다.
그럼 얘가 루트 얘가 4알파가 되고 얘는 루트 4베타가 되겠죠. 그럼 얘는 2루트 알파 플러스 2루트 베타가 되겠네요. 그럼 2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의 값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보다 훨씬 식이 단순해졌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한 다음에 2하고 이제 요 부분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식을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는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루트 알파 베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4가 되고 플러스 2루트 a분의 알파 베타 1 네,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은 6 되나요? 그러면 우린 얘를 알고 싶은 거니까 루트 알파 플러스 루트 베타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여기다 집어넣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6 이렇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보다 훨씬 단순하게 문제풀이가 접근이 됩니다. 자, 2차 반응식에 두근의 비가 3대 2라고 되어 있죠. 근데 두근의 차가 1이 됩니다. 두근의 차. 뭐가 떠올라야 돼요? 두근의 비가 3대 2고 두근의 차가 1이래. 두근의 차는 뭐가 떠오르죠? 아까 배웠던 공식.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떠오르죠. 그럼 1분의 생략. 절대값 b제곱 m-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4m 이게 두근의 차예요. 근데 두근의 차가 1입니다. 이렇게 되네요. 양변을 제곱하면 전개를 봅시다.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마이너스 4m은 1 얘랑 얘랑 없어지고요. m으로 묶으면 m-6 0 따라서 m의 값은 0 또는 6 근데 m이 0이 되게 되면 이게 성립하나요? m이 0이 되게 되면 m이 0이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두근은 0과 1이 나오기 때문에 두근의 비가 3대 2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건 성립 안 할 테고 m의 값은 6 6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m제곱 마이너스 5x x제곱 미안해 오늘 나사가 좀 빠졌어 플러스 6은 0 그럼 그는 x는 2 또는 3 근의 비가 2다 잘 맞네요. 그때 실수 m의 값은 6임을 알겠더라.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36 마이너스 18 그래서 정답은 18이 정답이다. 근데 이걸 만약 공식을 몰랐었으면 이거 생각보다 문제가 굉장히 적당히 심한 약간 노가다? 이런 느낌이 강할 것 같아요. 근의 비가 3대2니까 알파와 베타의 비가 3대2 따라서 3알파의 값이 2베타 2알파의 값이 3베타 관계식을 세우고 두 번째는 두근의 차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인 것 같고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m-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c 이걸 여기다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되겠나요? 이거 정리하기 전에 이 관계를 먼저 써야 되겠네요. 두근의 차가 1이라고 했으니까 네, 관계를 먼저 써야 될 것 같아요. 1 이렇게 그 얘랑 얘랑 이렇게 연립하는 거예요. 2알파 대신에 3베타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알파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알파를 양변 나누어서 2분의 3베타 베타는 3분의 2알파 이걸 여기다 이제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좀 굉장히 좀 지저분한 노가다가 된다. 여기서 이제 방정식이 만들어졌으니까 는 1이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서 이걸 풀어야 되는데 좀 불편하죠. 그래서 아까 그 공식을 이래나 저래나 알아두시면 여기저기 쓸모가 참 많습니다. 두근의 차는 이 공식을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도 좀 중요한 문제인데, 학교 시험에 굉장히 자주 기출되는 형태의 문제인데 약간 좀 난이도가 있어요. 두근이 알파 베타일 때 F 알파는 1, F 베타는 1. 혹시 신뢰가 안 된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숫자를 예를 들까요? F1은 2, 뭐 이런 걸 보면 이 식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본다면 여러 가지 관계가 떠올라야 돼요. 첫 번째는 가장 쉽게 생각나는 게 y는 fx라는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그 그래프는 1,2를 지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x값 1 집어넣으면 y값이 2가 나와서 이 그래프는 1,2를 지난다. 혹은 x값이 1일 때 y값이 2가 된다. 뭐 이런 느낌? 근데 세 번째가 여기서 필요한 개념인데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2. 그래서 f1의 값은 2 이렇게 된 거예요. 나머지 정리가 적용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문장을 보면 함수 개념으로 이어도 되겠지만 다항식 같을 때는 함수 개념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나머지 정리의 개념도 적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f 알파가 결론은 1과 같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f 알파가 1이니까 f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 될 테고 똑같이 f 베타 마이너스 1은 0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이걸 일반화 시켜서 좌변식 있잖아요. 좌변에 x, 그러니까 알파 베타는 어떤 특정 수를 대입한 거니까 지금 우리는 근액에 대한 개념이고 알파 베타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이걸 x로 바꿀게요. 마이너스 1은 0에서 이 좌변식을 gx라고 합시다. fx-1이라는 죄를 그냥 통째로 그냥 gx로 둘게요. 그럼 여기서 요 개념이 적용이 돼요. g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알파와 베타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x에 알파를 대입해보세요. 그럼 g 알파는 0이 되죠. 근데 왜 g 알파라는 게 뭐냐면 여기는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하고 여기는 x 대신에 알파를 대입하면 요 식이 나거든요. 그런가요? 따라서 그냥 쓰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fx-1을 gx로 바꿨다면 g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의 해는 알파와 베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gx는 근데 몇 차식인가요? 로 물어보면 fx가 2차식이잖아요. 2차식에서 1을 빼도 2차식이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는 gx도 2차식이에요. 그리고 fx의 2차 함계수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gx도 2차 함계수는 1일 겁니다. 근데 이 gx는 2차식이면서 2차 방정식이면서 x제곱의 개수가 1이며 동시에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가는 2차식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따라서 gx는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gx가 뭐랑 같으냐면 다시 얘랑 같지 않습니까? fx-1은 이건 이제 분배할게요. 얘를 이제 분배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fx는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플러스 1 이게 fx라는 얘기예요. 뒤에 플러스 1 붙은 겁니다. 그럼 다 됐네요. 그래서 fx는 이제 찾아야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를 찾아야 돼요. 어디서 찾아요? 여기 있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 같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랑 같다. 이제 숫자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x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이게 fx가 된다 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알듯 말듯 지금도 알아들 것 같은데 집에서 혼자 풀려면 또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패턴화하는 거죠. 패턴화가 좋지는 않지만 이런 문제들이 어쨌든 형태가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F 알파와 똑같은 형태의 문제를 치고 F 베타가 지금 1이었잖아요. 이게 1이 아니고 2였어. 그럼 fx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fx는 x-알파랑 x-베타를 근으로 가지면서 뒤에 2가 붙는 겁니다. 이유는 아까 했던 그거 아니에요? f알파는 2, 이게 뭐라고 그랬죠? fx를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 베타로 나누어도 나머지가 2 이렇게 되려면 뒤에 플러스 2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알파 집어넣으면 0 되고 2, 베타 집어넣으면 0 되고 2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패턴화 시키면 이래요. f 알파는 f 베타랑 같고 얘가 k가 됩니다. k는 상수일 때. 그러면 f 알파는 fx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 되며 뒤에 플러스 k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직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심화 교과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솔직히 아니기 때문에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거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서 연습 좀 더 추가가 많이 되면 그때 하시는 걸로 하고요. 일단 여기서는 이 정도 내용으로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랬고요. 그리고 다음 2차 방정식의 절대값이 1인 모든 근의 합을 계산하시오. 이거는 절대값이잖아요. 절대값 A는 상수 K랑 같습니다. 그러면 A는 뭐랑 같죠? 플러스 마이너스 K랑 같다. 이거 뭐 당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이죠. 이런 거잖아요. 절대값 X가 2입니다.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뭐 이런 느낌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따라서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여기서는 a로 보시면 돼요. 걔가 1과 같은 거니까 이게 답이 1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이렇게 정리되겠죠. 그럼 이런 넘겨 정리해보면 위식은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 아래 있는 식은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2차원과 1차원까지는 똑같고 상수항만 약간 차이가 있죠. 근데 문제를 보니까 모든 근의 합을 계산하시오. 그럼 여기 있는 근과 여기 있는 근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근 하나를 알파 1, 알파 2라고 합시다. 위에는 2차 방정식을 만족한 두 개의 해를 알파 1, 알파 2. 그럼 두 근의 합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 플러스 2. 밑에 있는 근을 알파 3, 알파 4로 봅시다.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의 근을 얘네 둘로 본다면 두 근의 합은 다시 얘가 됩니다. 그냥 상수항만 바뀌고 나머지는 안 바뀌었기 때문에 내용이 똑같이 정리된다는 얘기죠. 그럼 모든 근의 합을 구하시오. 알파 1, 알파 2, 알파 3, 알파 4를 더한 게 모든 근의 합이고 얘네들을 더하라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4. 그 값이 0이므로 따라서 a 값은 2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일반적인 문제는 이게 2차항이 아니고 1차항 계수가 잘못됐단 말이 나와요. 보통 그렇게 1차항 계수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1차항 계수 잘못됐으니까 두 근의 합을 계산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이 근을 갖는 2차 방정식 작성을 하면 x제곱 한 다음에 두 근의 합의 부호반대 마이너스 2x 플러스 d는 두 근의 곱 얘를 곱하면 1 플러스 루트 1과 1 마이너스 루트를 곱하면 합차 계산됨에 따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1차항을 잘못 봤으니까 1차항을 지워라 뭐 이런 느낌이죠.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1차항이 아니고 2차항이에요. 오타가 아닌 거겠지, 이 문제는? 밑에 있는 거 보니까 오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어떻게 하지? 갑자기 2차항 계수를 잘못 봤다는데? 2차항.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이거밖에 없거든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런 거잖아요? 그럼 두 근의 합을 계산하려면 마이너스 a분의 b. 요 공식상 보면. 근데 2차항 계수를 잘못 봤대. 이걸 어떻게 만들지 하면 약간 짜맞춰야 될 것 같은데 이 식이 나오도록 아마 예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차항계수 잘못 봤으니까. 아니야. 얘가 아니고 이차항계수를 잘못 봤으니까 A는 못 쓰는 거야. 근데 BC는 문제 없다는 뜻이죠. 잘 봤다는 뜻이니까. 얘네까지 잘못 봤다면 쟤네도 잘못 봤다는 말이 있을 텐데 이차항계수를 잘못 봤습니다라는 뜻은 나머지는 별 문제 없이 잘 봤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관용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럼 결국은 BC는 잘 알고 있으니까 저 BC를 통해서 A를 어떻게든 지우게끔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이 공식이잖아요.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 A분의 C. 근데 여기서 A는 사라지고 BC를 만드는 방법은 이거 나누면 되겠네요. 이걸 나누면 여기가 역수가 되면서 A가 약분되고 마이너스 C분의 B 이렇게 남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B와 C는 우리가 잘 본 거니까 써먹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뜻이죠. 그럼 두근의 합 이거죠? 2. 얘는 두근의 곱의 개념이었죠. 마이너스 A분의 B는 두근의 합, A분의 C는 두근의 곱. 이렇게 곱하면 아까 마이너스 5였죠.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C분의 B는 마이너스 5분의 2랑 같기 때문에 음수는 양수로 바뀌고 EC는 5B랑 같아지겠네요. 이런 느낌이죠. EC는 5B랑 같다. 일단 맨 끝에 상수항을 잘못 보고, 상수항은 당연히 두근의 곱을 써야 되겠죠. 상수항이니까. 죄송해요. 상수항을 잘못 본 거니까 이번에는 얘를 잘못 보고 얘네는 잘 봤으니까 두근의 합을 써야 되겠죠. 두근의 합. 여기는 지울게요. 두근의 합의 개념이 아니고 이제 합과 곱을 같이 썼어야 되는 거니까. 밑에는 두근의 합치면 한가요? 3분의 2. 네. 그건 마이너스 A분의 B. 따라서 마이너스 2A는 3B.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분의 2A.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는 여기서 뭐 해야 되냐면 문자를 다 하나로 통일해야 되기 때문에 B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2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EC는 5 곱하기, 이거 5 곱하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0B 이렇게 되죠? 아니 10A 이렇게 되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2A를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10A 이렇게 될 거예요. 그냥 대입만 한 겁니다. 여기다. 여기 약분하면 여기 1이 남고 여기는 5가 남을 거예요. 그래서 C는 다시 뭐랑 같으냐면 마이너스 3분의 5A랑 같습니다. 문제를 다 A로 통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BC 자리 대신에 여기 있는 BC 자리 대신에 그대로 얘네들 이제 집어넣어요. 그러면 AX 제곱 B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2A X. 그러면 C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5A는 0이 되고 이게 X에 대한 2차 방식이라 A 값이 0이 아니었겠죠? 그럼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다는 뜻이지. 양변에 A를 이렇게 나눠주고 또 분모를 지워야 게 양변에 3을 곱해주고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는 0. 이게 실제는 제대로 된 2차 방정식이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올바른 근을 구하시면 인수분해 되지 않아요? 이거 인수분해 되는 것 같은데요? 3X 여기 X 이쪽에 5 이쪽에 1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올바른 근은 3분의 5랑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네, 막판에 시간이 없어서 글씨가 개판이니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쪽에 있는 이 문제는 좀 할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상 이걸 좀 해보시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질문하시는 걸로 하고, 잠깐만요.